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반적으로? 네, 일단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나왔고요. 네. 50bp 올려서 이제 4.5%가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시장이 예상을 했었다. 그래서 사실 그 충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 FOMC 직후에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렇죠. 네, 여기에서 아무래도 금리를 높고 길게,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 그리고 긴축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네. 이 keeping at it 관점을 그대로 견지를 하면서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책의 피벗이 굉장히 빠르게 오지 않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지금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굉장히 좀 방어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를 보더라도 이 중간금리가 9월에는 한 4.6%, 그런데 지금은 또 5%를 넘어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정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같았으면 점도표에 나온 금리가 4.6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5.1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망보다는 50bp 정도, 그러니까 25bp씩 2번 또는 빅스텝 1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FOMC가 이제 1월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하고 3월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25bp씩 2번 올리고 5%를 만든 다음에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물가가 내려가는 게 나와야 되는데 파월 의장의 언급은 목표치인 2% 향해 갈 때까지 조정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ME 패드와치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1일에 FOMC 회의가 있게 됐는데 여기에서 25bp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7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이 연준의 추가적인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젯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 이 말뜻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가계 측면에서 소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시사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재와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둔화될 수 있고 그래서 간밤에 테슬라나 애플 또는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조금 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환경들 이어진다면 이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소비주들이 상당 부분 저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시장도 미국과 마찬가지의 흐름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역전 차이가 지금 22년 만에 최대라고 하네요. 1.25%까지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은의 행보는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죠. 네. 1월에 금통위가 열리는데 아마도 이창용 한은 총재의 그동안의 발언을 미루어 보게 되면 한 번 정도 금리는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25%에서 3.5%로 만들 건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죠. 특히 그렇죠. 한국의 경제 체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 금융 시장에서도 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런 것들은 회사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뛴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는 청약 시장의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860조 원까지 그러니까 GDP 대비 9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경제에 좀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과 같이 한번 따라 올린 다음에 미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올렸던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의 효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간다면은 달러 강세 기조도 이어나갈 것이고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에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타당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환율 전망치는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있지만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 수입 관련된 부분들, 수입의 총액이 특히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오게 되면 환율은 뭐 통화정책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장장은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지만 내년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무역수지가 흑자로 이게 흑자폭을 내게 되고 그때는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을 기대를 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도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순매수 기조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연말에는 조금 외국인이 매매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들도 12월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북클로징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을 보게 되면 한국 시장 외국인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동향과 산업의 이익 개선 전망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이미 1,400원대를 찍고 지금 1,300원대로 내려왔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과 다르게 최근에는 조금 한국 주식을 샀지만 이게 추세적인 매수보다는 중국을 배제하는 그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건데 이제는 조금 환율이 내려가면 추세적인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반적으로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보자면은 산타랠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산타랠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일단 상승 재료가 너무 없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최근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제품 재고들이 늘어가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 2월까지는 굉장히 이익 모멘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랠리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연말에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배당 라기를 이제 전후로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올해는 조금 낮겠다. 이미 10월, 11월에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추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최근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벌써부터 그런 분위기인데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어쨌든 거의 3년 가까이 유지해온 이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서 뭐 미디어 업체라든지 의류, 화장품,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가격 측면에서는 많이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이전 고점에 비해서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가져올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실제로 뉴스에서 언급이 되는 시점에는 그때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확산을 풀고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네. 딸려 올라가는데 이제 정말로 확산이 이제 되고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요. 이제 경제 전반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잡았던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가는 그런 전술도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전망 벌써 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네, 일단 저희 한투증권은 상저하고 패턴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요. 네.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기준금리 전망치 특히 미국을 마찬가지로 이제 5%로 조금 오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1분기에는 분명히 고금리 높은 금리에 대한 시장의 충격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의 둔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악재들이 모두 다 시장에 반영되게 된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던 게 멈추고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된다는 기대가 발생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보게 되면 내년 1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의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때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는 방어주와 함께 정부가 이끌어가는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있으면 내년도 경제 전망이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한국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거기 나와 있는 핵심 문구들을 보고 내년도 좀 정책 수혜주를 미리 조금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수혜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뭐 경제 전망이라는 이런 걸 확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걸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시고 그때 나왔던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천 방안들, 공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친환경 에너지, 특히 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방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한국의 소부장처럼 뭐 소부장 관련주, 뭐 신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내년 또 증시 전망까지 또 유망 종목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